안녕하세요. 개인회생위원 법원 출신 법무사 남태형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하면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변제금이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차라리 개인회생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매달 100만원, 150만원씩 변제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기본 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활비를 빼면 채무자의 월 변제 금액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1인 생계비는 2026년도 기준 154만원 정도입니다. 최소 생활비가 154만원이라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남는 146만원이 바로 개인회생 변제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보통 3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총 변제금은 146만원 곱하기 36개월로 하여 5,256만원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을 낮게 만들거나 생활비를 인정받는 것 두 가지입니다. 다음은 채무자가 변제금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생계비를 올리는 것입니다. 추가 생계비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최저 생계비만 인정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데 법이 정한 1인 기준 생계비는 154만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은 146만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월세 70만원, 고정병원비로 매월 50만원 지출이 소명되면 추가 생계비로 주거비와 의료비를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100만원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생계비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크게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부양가족 인정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경우 최저 생계비는 약 154만원, 하지만 부양가족으로 자녀 1명이 있다면 252만원으로 생계비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부모님까지 부양한다면 생계비는 39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변제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봅니다.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양가족 입증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변제금 산정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인데 통장 입금이 400만원씩 찍혀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실제 소득이 더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인 돈 대신 입금, 사업 거래 대금, 가족 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통장 거래 내역을 잘 정리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변제금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에서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파산했을 때보다 적게 갚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유재산이 자동차 1000만원, 예금 500만원이라면 총 재산은 15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최소 1500만원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해약 환급금 등 이런 것들이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재산 평가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제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2년 정도로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월 변제금이 같더라도 총 변제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 80만원 변제금이라면 3년으로 계산하면 2880만원이지만 2년으로 계산하면 1920만원으로 약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변제기간 단축도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득, 통장 거래 내역, 재산, 부양가족, 생활비 모두를 봅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을 준비할 때는 서류 준비와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120만원 변제금이 나오던 사건이 자료 정리를 통해 월 4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단순히 신청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변제금은 어느 정도가 나올까? 개인 회생이 가능한 상황일까? 궁금하시다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남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